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2 첫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강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선생님과는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며 공부하게 될지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강좌에 따로 마련을 했으니까요. 강의를 잘 활용하려면 오리엔테이션 강좌부터 먼저 듣고 1강의 문을 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우리 1강에 대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대단원 1단원 뭐였죠? 다양한 모습의 물질이에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의 상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좀 더 심화적으로 그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다루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랑 본격적으로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물질의 상태는 분자들의 상호작용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고체입니다. 고체는요, 딱딱한 거. 여러분들 놓여져 있는 필통, 딱딱한 필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그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액체에 비해서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체는요, 액체보다 밀도가 약간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체이죠. 유동적인.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했어요. 그러한 물, 그러한 상태인 액체는 분자들 사이에 비교적 강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액체의 표면, 여러분들 세수하려고 물 받아놨는데 운동장에 내어놔 보세요. 그냥 열린 상태로. 그러면 하루쯤 지나고 가서 보면 물의 양이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증발이 되었기 때문에. 자, 기체입니다.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떠돌아다니죠. 우리 중학교 때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배웠던 것처럼 기체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다라는 내용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비교적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밀도가 작게 나타난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 표를 달달달달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필요 없죠. 자, 선생님이 이 내용은 지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즉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이래 라고 하는 개념적인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소개하느라고 보여준 것이고요. 앞으로 주어져 있는 2강부터 준비되어 있은 기체, 그 다음 액체, 그 다음에 고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하나씩 배워야 되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표는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봅시다. 왜 이렇게 물질은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나 라고 하는 관점을 들여가 보면 분자들의 상호작용이 크면 그들이 잘 헤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서로 붙어 있겠죠. 좀 그거보다 약하면, 비교적 그들의 분자 사이 힘은 약하면 좀 유동적일 수 있고요. 더 약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상태가 달라지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 즉 분자 사이의 힘 때문이더라. 그런 논리로 보자면 우리가 화학 1에서 했던 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나요? 그 개념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분자 세계에서요,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배웠었니 하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러한 공유결합, 즉 다시 말해서 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공유결합, 결합의 극성도 배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구조가 대칭 구조이냐 비대칭 구조이냐에 따라서 바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대한 내용을 다뤘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요? 네. 자, 극성, 극을 띠고 있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극을 띠고 있는 아이들끼리도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고요. 무극성 분자들끼리도 극을 띠진 않지만 그들끼리도 서로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입자에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죠. 쌍극자, 쌍극자 힘. 여러분들 쌍극자 배웠어요. 어디에서? 화학 1에서. 어떻게 쌍극자에 대해서 배웠냐 하면 쌍, 발음 이상하게 하면 큰일 나요. 유혹돼요. 그냥 우리 쌍이라고 하세요. 살살. 자, 얘는 이중극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중, 다이폴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다이는 두 개예요. 두 개.
폴은 극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극을 띠고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의미. 자, 봅시다. 공유결합 분자들 중에서요. 전기음 성도가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무슨 분자? 그렇죠. 극성 분자. 극성 분자들 사이에서 전기음 성도가 큰 아이는 욕심쟁이라고 얘기했죠. 욕심쟁이여서 분명히 공유결합을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데리고 와요. 공유전자쌍을. 좀 더 힘이 센 아이가 데리고 오다 보니까 음이온은 아니야. 무엇을 띄어?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 우리 화학 1에서 델타 마이너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델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녀석이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약한 아이는 공유결합을 하기로 분명 약속했거든요. 그래 놓고서 제 센 아이한테 공유전자쌍을 빼앗겼어요. 자, 그럼 빼앗긴 상태 분명 나는 전자를 잃은 양이온은 아니에요. 하지만 공유하기로 한 전자쌍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전하를 띠나?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 즉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되더라. 따라서 이들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띠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쌍극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화학 1에서 이런 거 배웠었죠? 쌍극자,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크기는 QR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반대의 전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하의 크기와 그들 사이의 거리의 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던 내용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쌍극자, 쌍극자 힘이 뭔지 도대체. 자, 그러한 쌍극자와 쌍극자는요. 서로 그들 사이에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극성 분자의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 그 다음 다른 극성 분자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서로 근접해요. 서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 자, 선생님이요. 여러분한테 요거 좀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 분명 막대자석이죠. 막대자석인데 N극, S극 근처에 오면요. 어떻게 됐죠? 붙어요. 자, 분명 떨어졌는데 붙습니다. 서로 극을 띠고 있는 아이가 근처에 오게 되면 서로 붙으려고 해. 서로 작용하는 무슨 인력? 정전기적 인력. 따라서 이들은 볼게요. 분자의 극성, 즉 쌍극자 모멘트에 해당하는 그 크기는요.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쌍극자 모멘트에 해당하는 크기는 분리된 전하의 크기가 어떨수록 클수록 뮤는 QR, 전하가 크면 클수록 또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하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R로서 표현을 했더라. 자, 또 하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시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벗어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요 정도만 화학 1에서 했던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중요한 표현이죠. 극성 분자는요. 네, 분자량이 비슷한 즉 사이즈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분자량이 비슷한 조건을 가진 무극성 분자보다는 어때? 더 큰 인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대학에 입학했어요. 화학투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받고요. 대학에 멋지게 내년에 입학을 했다고 쳐봅시다. 도서관에 갔는데 한눈에 반한 여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만약 남학생이라면 한눈에 반한 여학생한테 계속 관심이 가죠. 그 여학생도 나를 좋아해. 남학생을 좋아해? 그럼 그들 사이의 인력은 아무런 서로 관심이 없는 대상들보다 더 어때요? 애정관계가 더 돈독하다고요. 다시 말해서 극을 띠고 있는 아이, 네, 극을 띠고 있는 아이들은 극을 띠지 않는 아이들보다는 좀 더 인력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자, 따라서 분자 사이에 해당하는 인력을 뭐로 대변할 수 있냐면 끓는 점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끓는 점이 분자량이 이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 자,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른 내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좋아요 선생님 봤더니요. 극성 분자들은요.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극을 띠고 있는 아이, 극을 띠고 있는 아이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서로 인력이 있군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면 무극성 분자, 극을 띄지 않은 아이들은 정말 그들 사이에 인력이 없을까요? 있어요. 존재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 내용을 할 때 이 비유를 참 많이 들어요. 왜냐면 화학사가 인간사예요. 화학의 모든 세계는 다 인간사가 똑같아. 자, 우리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철수가요. 여기에 앉아서 도서관에서 멋지게 화학을 공부해요. 일반화학을 잘하겠다고. 자, 늘 아침에 도서관에 그 시간에 가면 어떤 여학생이 항상 있어요. 철수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썸을 타지 않거든요. 별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매일 아침 만납니다. 매일 아침 서로 같이 공부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여학생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철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나왔네. 그냥 나 공부하지. 이런 마음 들까요? 진정? 아닐 거예요. 몇 날 며칠 눈이 매일매일 보던 학생이 안 나오면 걔 왜 안 나왔지? 걔 무슨 과 무슨 과 다니는 것 같은데 걔 왜 안 나왔지? 하고 걱정합니다. 걱정이 들죠. 그래요. 서로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 극을 띄지 않은 여학생, 남학생이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근처에 오면 어쨌든 그들 사이에 뭔가의 썸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화학사, 인간사라고 표현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에 쌍극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극성 분자예요. 극이 없어요. 대칭 구조예요. 그렇지만 분자들이 서로 접근을 하게 되면 관심? 쟤 왜 안 나왔을까? 쟤 오늘은 기침을 하네? 쟤 치마 입었는걸? 쟤 오늘은 멋진걸? 뭐 이렇게 관심? 그것처럼 전자구름이 한쪽으로 쏠려서 부분적인 전하가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편극, 편향된, 하나로 쏠린, 그래서 극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자, 유발 쌍극자. 말 어렵죠? 한자여서 그래요. 영어가 더 쉬워. induced, induce. 자, induce 뭐죠? induce 안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뭔가가 유도되고 유발되고 야기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쌍극자가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발 쌍극자 정리합시다. 무극성 분자들이 순간적인 쏠림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일시적인 쌍극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산력이라고 함은 무슨 소리냐?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 극을 띄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접근해 옴에 따라 순간적인 유발 쌍극자 혹은 순간 쌍극자가 형성이 된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관심이 생기는 것처럼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보시면 순간 쌍극자와 이 쌍극자에 의해서 유도된 다른 분자들 사이에 유발 쌍극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더라. 따라서 아예 사귀고 있는 쌍극자 아예 극을 띠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그 힘의 크기가 약해.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하지만 이들도 영 서로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력에 대한 정의를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볼게요. 먼저 자, 선생님이랑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유발 쌍극자 어찌됐든 나는 유도되고 유발되었죠. 그러면 원래의 의미는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 서로 근처에 와서 유도되고 유발돼서 작용되는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극을 띠고 있는 아이도 극성 분자도 마찬가지로 극성 분자 서로 근처에 오면 기존의 자기네의 플러스 마이너스 힘도 존재하지만 어찌 보면 여기서도 좀 더 유발될 수 있죠. 원래 극을 띠는 현상도 있었지만 주변의 아이들 때문에 더 많이 유도되고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분자 내의 유발 쌍극자다라고 하는 정의는 극성 분자에서도 생길 수 있어. 그렇다면 뭐야? 원래 분산력 이 말은 원래의 정의는 극을 띠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었는데 유발된 힘이었는데 넓게 본다면 극성 분자들도 그들 사이에 근처에 옴으로써 좀 더 유발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띌 수 있어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에 모두 다 작용하는 힘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뜻. 그렇다면 분산력은 어떻게 그 크기가 결정되는지를 또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보세요. 이렇게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 눈을 감았어요. 눈을 딱 감았는데 학급에 보면 굉장히 마른 친구 있죠. 굉장히 마른 친구. 그 마른 친구가 내 앞을 훅 지나가요. 그 다음에 조금 퉁퉁한 녀석이 있어요. 그런 친구가 우리 앞을 딱 지나가요. 눈을 감았을 때 나한테 느껴지는 바람의 파장은 누가 좀 더 강할까요? 마른 아이? 사실 아니에요. 약간 덩치가 있는 아이가 뭔가 지나갈 때 훅 느껴지죠. 그거예요. 자, 분산력은요.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또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좀 더 많이 유도되고 유발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끓는 점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지금 헬륨, 네온, 아르곤, 제논, 라돈. 자, 얘는 18쪽입니다. 단원자죠. 1원자 분자에 해당하는데 이들도 역시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됐어? 바로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경향을 띠고 있고 2원자 분자를 하고 있는 17쪽의 아이들도 서로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렇다? 분산력, 유도된, 유발된 쌍자 사이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해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볼게요. 자, 얘는 탄소의 화합물입니다. 먼저 보시면 탄화수소죠. 탄화수소. CH4. 자, CH4에 비해서 덩치가 커진 CF4. 자, CCl4, CBr4, CCl4, CI4죠. I4, 요오드, 아이오딘. 얘네들의 성향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이들도 덩치가,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서로의 끓는 점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볼 수 있다는 뜻. 자, 따라서 우리가 분산력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좁은 의미로는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 하지만 좀 더 확장된 해석으로 보자면 극성 분자에서도 얼마든지 유도되고 유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요 내용도 있어요. 무극성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끓는 점을 통해서 분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보세요. 헬륨 뭐죠? 헬륨은 2번이에요. 헬륨은 1원자 분자예요. 누군가와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화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 헬륨, 수소 H2죠. H2다라고 하는 것은 2원자 분자입니다. 자, 따라서 헬륨의 원자량은 4예요. 수소의 분자량은 2입니다.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왜 그래? 혼자 있는 것보다 두 개 있는 것이 좀 더 표면적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더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질소요? 얘네들은요? 수소보다 당연히 덩치가 더 커요. 이원자 분자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이고, 자, 여러분들 화학원에서 배웠던 이 개념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였냐면 7번의 질소는 2와 5, 8번의 산소는 2와 6의 전자 배치. 그런 논리를 우리는 공유결합 N2O2를 만든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원자 반지름을 얘기했을 때 이런 표현 했었어요.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합니다. 네. 유효한 핵전하는 얘가 더 크네요. 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유핵 전하가 작은 질소가 더 커요. 그러면 선생님, 원자의 사이즈가 질소가 산소보다 더 크니까요. 질소가 산소보다 더 분자에 대한 끓는 점, 분자 사이의 인력 당연히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자들 사이가 사이즈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원자 반지름이 크니까? 여기에서 뭘 간과를 했냐 하면 이거예요. 질소는요, N2로서 3중 결합을 하고 있어요.
산소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밀착돼서 좀 더 가깝게 놓여져 있는 게 질소 분자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산소 분자에 대한 사이즈가 더 커서 이렇게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메테인이죠. 메테인은 정사면체 유형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표면적 산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끓는 점이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유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잠깐만 여기 와볼까요? 우리가요, 선생님 알겠어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는 극을 띠지 않지만 그들이 근처에 오면 유발되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분산력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하는군요. 맞아요. 유발상극자다라고 하는 논리에 의해서 분산력은 좀 더 넓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모두 다 존재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사이에는 힘이 없나요? 극성 분자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 극을 띠지 않은 아이 얘도 역시 유발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도 역시 힘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육과정 개정 7차 바뀌면서 요 내용은 빠졌습니다. 7차에는 화학2에 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개정 7차가 되면서 요 내용은 빠졌으니까 빠졌는데 우리 굳이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요 내용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주인공 수소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소결합 언제 했었나요, 여러분들? 화학 1에서 DNA를 하면서 염기쌍 사이에, 상보적인 염기쌍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그들의 분자 사이의 힘을 수소결합이라고 해 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거기서 제대로 안 했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하시면 돼요. 볼게요. 우선 수소결합 단어에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수소 결합이죠. 선생님, 우리는 화학 1에서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런 내용 배웠어요. 그럼 이거는 진정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결합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수소 결합은요. 용어의 하이드로전 본딩이라고 하는 결합이란 단어가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얘 왜 이렇게 결합이라고 했나요?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워낙 그 힘이 커서, 그래서 얘는 좀 따로 노는 거, 따로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먼저 수소 결합할 때 절대적으로 빼먹으면 안 되는 원소가 있죠. 바로 누구? FON.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FON.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FON. FON입니다. 자, 우리 화학 1에서 이런 내용 배웠었죠? 전기 음성도. 자, 전기 음성도가 화학 1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왜 갑자기 화학 2가 머리 아픈데 영어 하나요? 영어가 더 개념이 쉬워요. 자, 볼게요. 일렉트론 뭐죠? 전자예요. 네가티브 부정적인? 에이, 화학이야, 화학. 영어 시간 아니에요. 영어 시간에 부정적인으로 했겠지만 화학에서는 마이너스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빌리티 뭐죠? 능력.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정도, 능력. 그러면 어떻게 전기적으로 음성을 띨까요? 분명 공유하기로 약속했던 공유한 전자쌍을 전기 음성도 강한 애가 내가 가져올 거야 라고 해서 확 가져와요. 여러분들 이불싸움, 선생님 이런 설명할 때 이불싸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이불 분명 옆에 형제들 같이 덮기로 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오빠랑 참 많이 이러고 싸웠어요. 같이 덮기로 분명 했단 말이지. 그런데 어때요? 이불. 내가 순간 이렇게 훅 해갖고 더 몰고 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오빠한테 훅 하고 뺏길 수도 있습니다. 공유하기로 한 전자쌍을 내가 힘이 강하면 좀 더 나 쪽으로 끌어오는 바람에 아까 설명했었던 극성 분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나 힘이 센 애야. 나 힘이 약해. 근데 너무 많은 원소들이 다 많이 그 힘의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학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바로 라이너스 폴링이죠. 폴링이 야 그러지 말고 이것을
이 데이터를 쭉 숫자로 나열하자. 숫자로 나열해봐. 그럼 제일 대장이 누구야? 대장. 대장을 따져봤더니 플로린이었어요. 플로린. 그 다음에 그래서 플로린을 기준으로 야 너를 대장으로 둘게. 그리고 너를 4라고 둬. 4라고 두고 너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크기 값을 상대적으로 수치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다? 전기, 음성도. 전자쌍 얼마나 갖고 와서 나 마이너스 뛸 거야 라고 하는지 그 능력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얼마나 갖고 와서 나 마이너스 띄어요 라고 표현하는 능력. 자, 그렇기 때문에 F 제일 대장이죠. 그 다음이 산소고요. 그 다음이 질소예요. 뻔이에요. 뻔. 자, FON 같이 원자의 크기는 작아요. 하지만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것들이 누구랑 공유결합되어 있어? 수소랑 공유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수소의 입장에서는 수소는 전자 껍질 하나이고 전자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중심의 양성자 하나, 전자도 하나예요. 얘 별 그닥 능력 있는 아이 아니에요. 힘 강한 아이 아닙니다. 그런데 힘 강한 아이와 뭘 해? 공유결합을 한 거죠. FON 이렇게요. 그러면 이들이 자, 얘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수소의 입장에서는 야 분명 너 약속했잖아. 너 나랑 공유하기로. 그런데 이들은 1번밖에 안 되고 그들의 힘의 크기가 딸리다 보니까 누구한테? FON한테 상대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해 놓은 전자쌍을 빼앗기는 겁니다. 빼앗겨. 그러니까 이들 FON은 무엇을 띄어? 그렇죠. 나 힘 강했어. 나 전자쌍, 나 이불 많이 가지고 올 거야. 그러다 보면 얘는 델타 마이너스를 되셨나요? 수소의 입장에서는요. 공유하기로 해놓고서치 모든 이불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들은 양이온처럼 델타 플러스. 왜? 전자가 하나밖에 없죠. 하나 공유하기로 자기가 내놓은 것마저 제가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수소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양이온에 가깝게 노출이 된 거예요. 따라서 수소는 델타 플러스를 띠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자가 세상에 옆에 근처에 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자, 이러한 어찌 보면 극성 분자 맞아요. 그럼 선생님, 극성 분자라면 이들도 쌍극자 쌍극자 힘 아닌가요? 그렇죠. 쌍극자 쌍극자 힘인데 그 중에서도 수소가 껴있는 요 조건이 되면 완전 훌러덩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의 양이온에 가까울 만큼 노출이 된 것이고 전자쌍 가져간 것이어서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사이의 힘이 유달리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일단 누가 있어야 돼? FON, 폰이 있어야 돼요. 그들과 결합하고 있는 누가 필요해? 수소가 필요하죠. 수소와 공유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 그런데 그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유달리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해.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 당연히 내죠. 당연히.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나오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과 또 헷갈리지 마세요. 분자 사이의 힘입니다. 따라서 원자 내에 해당하는 결합, 공유결합 아니고 분자 사이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라 라는 부분. 자, 그럼 봅시다. F는 누가 있을까요? F는요. 플로린과 수소, HF죠. HF. 이런 아이. HF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렇게 수소결합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질소는 누구에 해당되냐면 암모니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 NH3. 자, 그 다음에 누구? 산소죠. 자, 물입니다. H2O. 자, 물은 선생님이랑 나중에 액체 단원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게 돼 있지만 물이 나타나는 모든 특성들, 여러분들 우리 생명체에 꼭 필요한 물질은 물이죠. 물. 자, 물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셨죠. 세수도 했죠. 변기에도 갔죠. 물 빠진 데 없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러한 물이 우리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무엇?
그렇죠. 바로 수소결합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수소결합 해당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좀 잘 물어봐요. 분자 사이의 힘 너무 대마왕, 분자 사이의 왕, 이거 대왕이야 대왕, 분자 사이의 힘 제일 커.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선생님 그러면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만큼 강한가요? 아니, 그만큼은 아니에요. 볼게요. 원자와 원자 사이는 공유결합으로 이미 결합이 되어 있죠. 그만큼의 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다른 분자 사이의 힘보다는 강하다라고 하는 논리로 알아보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럼 봅시다. 수소결합을 갖고 있는 요 데이터. 선생님 이거 중요한가요? 완전 중요하죠. 선생님도 시험 문제 잘 내요. 선생님 지금 과학고에 있지만 과학고에서도 시험 문제 내고 일반고에서도 잘 냈고 선생님이 고3 담임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화학2는 정말 많이 강의했거든요. 정말 꼭 내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 표.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개념서에 시험 문제 나올 것만 네모 박스에서 표시해 줬어요. 자,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별표 3개.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이들은 뭐냐 하면 수소화합물입니다. 수소화합물. 자, 지금 맨 아래쪽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14족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애들, 자, 누군가요? 얘네들, 자, 여기 보면 핑크색, 그렇죠. 얘는 15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HF부터 해서 파란색 줄, 바로 17족이 있어요. 그 다음 누구? 16족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4족부터 얼마까지? 17족까지 모두 다 수소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우선 14족. 14족은 무극성 분자입니다. 뭐라고? 무극성 분자예요. 자,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죠.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경향,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되고 있다? 더 높아지더라. 분자량 증가함에 따라 끓는 점 높아지는 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죠. 분산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해요.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상황을 봤더니요. 볼게요. SiH4와 그 다음 pH3HCl H2S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바로 극성 분자예요. 됐나요? 반면에 SiH4는요. 분자량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무극성 분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논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썸 타는 거 잠깐 비교해줬죠. 아예 CC 캠퍼스 커플. 자, 선생님은 여대를 나와서 캠퍼스 커플 못 해봤어요. 이거 평생의 한인데. 자, 캠퍼스 커플. 그들이 서로 아예 어떻죠? 대놓고 사귀죠, 대놓고. 서로 좋아하는. 극성 분자들 사이에서의 인력과 전혀 관심 없어요. 도서관 아까 얘기했던 철수와 영희. 무극성 분자 사이 서로의 인력을 비교해 본다면 분자량이 비슷한 상황에서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더 어떻다고? 높다. 더 높다.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의 쌍극자 사이의 힘이 무극성 분자의 분산력보다는 커요 라는 게 2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요. 네, 극성 분자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 극성 분자들의 얘네들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왜? 똑같은 극성 분자인데 마치 무극성 분자가 분자량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력 때문에 끓는 점 높아졌던 것처럼 얘네들도 분자량이 증가함에 따라 죄다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을 띠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라고 지칭해 볼게요. 극성 분자도 뭐라고 했죠?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 사이에 일으켜지는 유발된 쌍극자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무극성 분자만 분산력 작용해? 아니요. 극성 분자도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끓는 점이 높아지는 분산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꼭 물어봐요. 선생님도 잘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뭐예요? 그렇죠. 얘네들이야, 얘네들. 짠! 얘네들. 자, 얘네들은 분자량이 제일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높게 누구보다? 얘보다. 다른 애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바로 무엇 때문이다? 동그라미 4번 무슨 결합? 그렇지. 분자 사이의 힘, 수소 결합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또 여기 이때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왜요? 플로린이 가장 전기음성도가 크다면서요. 그렇다면 HF의 분자 사이의 힘이 제일 클 것 같은데, 끓는 점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왜 얘보다 물이 이렇게 가장 높나요? 그건 액체 파트인 물에 가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때 설명하는 것이 더 지금 혼선을 방지해요. 지금 그것까지 하면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는 얘네들 세 가지의 이 수소화합물이 바로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수소결합 때문이다 라고 알아두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실수 볼게요. 자, 암모니아 끓는 점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자 H2T 자 얘네들 16쪽에 있는 이 아이의 끓는 점을 보면 암모니아보다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오개념 굉장히 많아요. 수소결합이면 무조건 높아야 되나요? 아니죠. 이때는 분산력이 얘의 수소결합보다 더 크게 작용한 거예요. 분자량이 워낙 커서. 그래서 얘의 끓는 점이 암모니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화물에 대한 끓는 점 비교 선생님이랑 지금 정리해줬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해당하는 내용은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잘 내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 정리 꼭 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요. 선생님이랑 준비되어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2013년에 치러진 2014 대수능 10번 문제입니다. X부터 Z에 해당하는 각 원소를 미리 줬어요. 자, 뭔가요? X에서 Z는 FCl, Br. 자, 그러면 FCl, 그 다음에 Br. 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화합물 어떻게 생겼나 살펴봤더니 CF4, 그 다음 CCl4, 그 다음 뭐야? CBr4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한 번에 알 수 있다? 뭐야? 가장 원자량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Br이 가장 크고 CL이고 F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자량은 이들이 가장 크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럼 얘가 바로 CBr4 분자량 가장 큰 그 다음이 누구야? CCl4 그 다음이 누구? 그렇죠. CF4입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우리 한번 이거 선택지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각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력. 뭐죠? 분자 사이의 힘. 이들은 메테인의 구조 기억나셔야 돼요. 화학 원에서 했었어요. 메테인은 뭐였냐 하면 가운데 탄소 그리고 정사면체형으로서 각각의 꼭지점에 그렇죠. 수소가 있었던 거예요. 얘도 똑같은 논리예요. 얘는 플로린이, 얘는 염소가 그 다음은 그렇죠. 브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모두 다 무극성 분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역시 마찬가지로 유발쌍극자로부터 생길 수 있는 분산력. 그럼 분산력의 크기를 뭘로 볼 거야? 그렇죠. 걔네들을 끊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액체 상태에 놀고 있는 것을 기체 상태로 끊어봐야지. 그러면 그들 사이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끊기가 어려워서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들 사이의 인력이 약하다면 잘 가 하고 쉽게 끊어내고 끓는 점이 낮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보자면 이들 분산력에 해당하는 것을 뭘로 봐라? 끓는 점의 데이터로 보세요 라고 하는 뜻. 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보면 CZ4가 CBr4가 자 누구보다? CY4보다 CCl4보다 더 어떻게 나타나?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진술은 옳은 진술로서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니은항. 할로젠과 수소의 쌍극자 힘. 자, 요거 표현 중요해요. 자, 할로젠과 수소의 쌍극자 사이의 힘. 선생님, 할로젠과 수소는 문제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셨어야 되죠. 할로젠과 수소, 할로젠과 같이 되어 있는 수소 화합물. 그러면 보세요. 누구 있는지. 먼저 H, 그렇죠. F, HCl.
그 다음 HBr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건 뭐냐 하면 HZ가 다시 말해서 누구? HBr이 네, HY, HCl보다 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틀려.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아까 수소화합물의 끓는 점 비교 좀 전에 봤었던 자, 요거 잠깐만 볼까요? 요거 좀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요거 미리 했던 거 우리 이렇게 좀 지워볼게. 자, 우리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했었냐 하면 지금 봤던 HCl, HBr, HCl, HBr, HBr의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났던 이유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뭐? 덩치가 커져서 나타나는 분산력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분산력을 물어본 게 아니야, 얘들아. 뭐? 쌍극자, 쌍극자, 힘. 헐, 선생님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찌하나요? 화학 1에서 배웠던 개념을 갖고 와라는 용어입니다. 뭐냐 하면 이거죠.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크니 이 질문이에요. 전기 음성도 누가 더 컸죠? 바로 Br보다는 Cl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쌍극자 쌍극자 힘, 즉 이미 쌍극자 되어 있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는 당연히 좀 더 플러스이고 좀 더 마이너스가 더 강한 녀석이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요. 그런 논리라면 전기 음성도가 큰 아이가 당연히 더 크게 나타나게 돼. 그래서 HBr이 큰 것이 아니라 HCl이 더 커요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럼 아까 본 HBr의 끓는 점이 더 컸던 이유는 뭐? 분산력. 그거는 사이즈가 커서 나타나는 분산력의 요인으로 보셔야 되고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수능에서 많이 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탕. 할로제너스의 HX는 자, 우리가 HX 누군가요? 그렇죠. 얘죠, 얘. 얘는 누구죠? 수소결합의 주인공 맞습니다. 수소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진술, 옳은 진술로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몇 번?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탕으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2014년에 치러졌던 문제예요. 2014년에 9월 달에 모의평가로 출제가 됐었고요. 3번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표는 수소화합물 가라에 대한 자료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각각에 해당하는 자료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봅시다. X가 110이랑 비교해 주세요. 마이너스 110이 뭘까요? X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112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언급했던 것처럼 끓는 점에 대한 표현은 바로 분자 사이의 인력을 대신해 주고 있는 용어.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와 얘를 봐야 되는데 얘와 얘는 서로 분자량이 비슷한 아이예요.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SiH4와 PH3는 뭐의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얘는 무극성 분자. 반면에 PH3는 15족이었죠. 누구? 질소가 들어있는 애. 그러니까 얘는 극성 분자였던 것을 기억을 떠올려셔라 라고 하는 뜻. 그러면 극성 분자 사이의 힘이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는 쌍극자 사이의 힘이 분산력보다 더 큽니다. 분자 사이의 힘이 더 큽니다. 읽어볼게요. X는 마이너스 112보다 크다. 옳은 진술. 이해가 되시죠? 옳은 진술. 니은항. 분산력. 자, 분산력 좋아요. 분산력. 자, 누구하고 누구? 가와 다예요. 가는 메테인. 자, 다는 누구죠? SI로 되어 있는 거. 자, 규소예요. 규소화합물. 얘네들은 똑같이 둘 다 몇 족? 16족입니다. 아, 14족이죠. 14족. 그러면 14족인 아이들, 이들이 똑같이 무극성 분자이니까 똑같이 분산력이 작용하게 될 텐데 누구의 덩치가 커? SI. 그래서 이들의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분산력은 다가 가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옳은 진술. 디귿탕. 가다 중에서요. 분자 사이 인력. 아유 반가워. 아유 반가워. 뭐야? 분자 사이의 인력 가장 높은 거 누구? 가장 큰 것은? 그렇죠. 얘죠. 얘. 그래서 나가 가장 큽니다. 이유도 설명해. 왜? 수소결합.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에 기억, 니은, 디귿으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소화합물이죠. 수소화합물에서 기준 끓는 점을 중심 원자 X의 족에 따라서 표현했다라고 제시를 해줬고 X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어. 자, 그럼 화학원 열심히 한 친구들 요거 딱 보고서 느낌이 왔을 거예요. 탄소가 있고 그렇죠. 규소가 있습니다. 질소가 있고요. 인이 있네. 산소가 있고요. 황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 주기율표 이거 20번까지 외운 거에서 요 정도는 쓸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완벽, 퍼펙트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들은 14족, 15족, 그 다음 뭐야? 16족이 되겠죠? 문제에서 각 족별로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에 해당하는 거 이들로 각각을 써주면 되겠다. 그럼 머릿속에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수소화합물이죠. 생각해 봅니다. 수소화합물 이들은 H2O, H2S. 자, 질소는 그렇죠. NH3 얘도 똑같은 꼴 pH3. 자, 그 다음은 메테인 CH4 그 다음에 SiH4예요. 이제 자리매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볼게요. 끓는 점.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분자 사이의 인력. 자, 우리 분자 사이의 인력이기 때문에 그 논리로 해보시면 되는데 먼저 16족 이들에서 자, 요거죠, 요거. 이거에서 까먹으면 안 돼. 뭐 있지,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얘네 둘은 수소 결합하는 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16족에서 높은 끓는 점 나타내는 얘가 H2O, 그 다음 얘가 H2S. 자, 그 다음도 볼까요? 이번에 C, D 이들은 당연히 16족 했으니까 누구? 15족을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15족에 해당하는 거 수소 결합하고 있는 암모니아를 더 높은 데 배치해주세요. NH3, 그 다음 pH3 다 했어요. 이제 끝.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에이 선생님 저 이제 알아요. 여기 CH4고요. 여기 SiH4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무극성 분자 14족에서는 분산력 작용했고요. 덩치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분산력 크게 작용해서 끓는 점 높게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누구야? 분자량이 더 큰 SiH4 그 다음에 B가 CH4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택지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볼게요. C는 수소결합 반가운 아이, 수소결합 반가운 아이. 자, 수소결합 주인공 C만 있나요? E도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C는 수소결합을 한다. 옳은 진술, 니은입니다. F는 누군가요? F만 우리 했나요? 아니죠. 우리 다 자리매김 다 잘했어요. A부터 F까지 각각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F는 H2S. 자, 디귿탕이에요. 분산력은 어떻습니까? 분산력, 아하,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지칭하고 있는 이들에서 비교이구나. 그러면 분자량이 더 큰 SiH4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진술도 옳은 진술로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보는 마지막 문제까지 분자 사이의 인력. 사실은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를 뭘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수능 문제예요. 이 문제 안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요. 분자 사이 인력은 꼭 나옵니다. 안 나온 적 없고요. 반드시 오늘 선생님이 정리해 준 부분만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을 거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체의 성질에 관련해서 그 내용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